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역을 10분 이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방 4개에 화장실 2개인 49평형 대형 평수 아파트가 현재 2억 원대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실거주 하실 분들한테는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 아파트는요, 경기도 부천시 심곡 본동 부천 라비앙 로제 아파트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4억 2,600만 원인데 1회차 유찰되어 2억 9,800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요. 네이버 매물에 올라온 매물 가격도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전세가는 4억 5천만 원인데요. 최초 감정 가격인 4억 2,600만 원보다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다 높은데요. 바로 여기에 이 물건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물건은 감정 평가를 한 시점이 2020년도예요. 감정일 이후로 시세가 상승해서 매매나 전세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건이라서 매물을 놓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정 평가가 오래된 신건 물건에서 특히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 수익의 기회를 또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는 7.7평이고 건물은 40.9평인데요 49평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은 은행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금융기관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예요. 전입자가 있긴 하지만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은 지도에서 보시면 역에서 한 500m가 조금 넘어요. 걸어서 도보로 8분 정도 걸리는데요. 역세권 주변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이라든지 마트, 병원, 각종 편의시설 이런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가까워서 방 4개면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키우는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기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 15층 건물에 7층에 있는 물건인데요. 4층까지는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층부터 15층까지가 주거용 세대예요. 이 물건은 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49평형, 59평형 합쳐서 5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내부 자재도 되게 럭셔리하고 더군다나 각 세대마다 사우나 시설까지 되어 있대요. 2006년식이기 때문에 조금 올드하지만 처음 지을 때부터 되게 고급스러운 자재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큰돈 들여서 인테리어 하지 않고도 계속 사용하기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또 이 물건의 장점이 저렇게 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세대수가 55세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세대당 주차 대수가 3.3대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편의시설을 갖고 있는 이 아파트가 실제로 얼마 정도의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주거용 메리트가 좋은 물건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만 건너면 부천 자유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가까운 점도 좋을 것 같아요. 지하철도 가깝지만 버스 정거장도 아주 가까이 있고 또 주상복합이나 상가가 있는 오피스텔의 장점은 병원, 약국, 은행, 운동 이런 거를 다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공용 면적이 많아요. 그래서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비싸다. 내부는 보안이 철저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비앙 로제 49평형 요즘에 매매가 좀 잘 지금은 뭐 다 안 되죠. 지금 뭐 얘기할 게 없겠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잡아서 손해볼 게 있겠어요. 수요는 괜찮아요. 전세 사기니 빵꾸는 전세 이런 것 때문에 전세도 지금 잘 안 들어가요. 전세 구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형 평수는 없더라고요. 평수가 커서 이쪽으로 오면 거의 서민층들이 많이 와요. 또 임대가 안 나가고 그러면 계속 돈이 묶이니까 그리고는 경매 잡으시면 대출 받고 이제 월세로 전환시켜놔야죠. 요즘에 여기 주상복합 거래가 좀 있나 해서요. 49평이 한 4억 8천에 나왔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가격이 어떤 편인 거예요? 많이 내려가고 입지가 너무 좋아서 전세 또 방 4칸이고 하면 잘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요즘에는 월세를 많이 찾으시죠. 월세를 많이 찾아요? 월세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럼 월세 내놓으면 나갈 수도 있겠다. 부동산에 다녀왔는데요. 요즘에 워낙에 거래가 없다 보니까 실거래가를 좀 파악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예전에 거래가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동일한 매물이 4억 8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고 또 임대는 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사건, 사고 소식을 계속 이제 접하다 보니까 전세는 찾는 분들이 없지만 현재 월세 매물은 하나도 없어서 월세에 놓으면 수요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래된 구도심의 대형 평수이고 수요도 안 좋다고 하는
이런 물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전세 가격보다도 싸게 낙찰을 받아서 낙찰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세팅하게 되면 내 돈이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돈이 남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풀피로 갖고 있다가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기다렸다가 팔 수 있는 시기에 매도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제가 예상하는 낙찰 가격에 대출을 한 80%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에 107만 원 정도로 대출 이자가 나가거든요. 월세 시세가 3천에 150, 5천에 100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150만 원 월세에서 107만 원 정도를 빼면 43만 원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은 제 투자금이 4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한 43만 원 정도 남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전세 수요가 없어서 어렵다고 한다면 크지 않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는 수익형 목적으로 가져가다가 혹시라도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전세 가격보다도 조금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시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상태도 고급 자재를 해놨기 때문에 싱크대라든지 욕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큰 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외에 포인트를 줘서 인테리어를 한다면 인테리어도 잘 돼 있는데 금액도 싸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자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물건은 입찰하실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물건 번호는 하나의 채권에 딸린 여러 개의 담보 물건을 나눠서 매각하면서 각 담보물마다 번호를 이제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1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해줄 때 7014 가로 1번인 지식형 산업센터 물건도 담보로 잡았고 7014 가로 2인 이 주상복합 물건도 담보를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같이 진행을 하는데 7014 가로 2를 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요. 또 이렇게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인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될 때에 모든 부동산이 다 매각이 된 후에 배당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물건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처음에 낙찰받은 분은 나중에 물건이 낙찰돼서 배당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대금 납부기일 연기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잔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고 마지막 물건이 낙찰될 때까지 그 기일을 연기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물건을 오기 전에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입지를 갖고 있어서 탐이 나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임장을 하다 보니 나온 매물들도 거래가 잘 되지 않아서 수요에 있어서는 임차인이나 매수자를 찾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매수자를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싸게 사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보다 조금 더 싸게 전세를 내놓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도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을 만든다면 분명히 대형평 수이고 수요가 부족하다는 단점인 물건에서도 수익의 기회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머니플레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